하나 마이크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공매수 때문에 급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도체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DRAM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고정거래 가격의 상승 이런 내용들을 해서 사실 이제 적자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2차 전지 공매도 금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도 상당히 이제 급등세 내지는 또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선두업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가의 위치가 지금 32,250원 정도 되는데 약간 이제 고점대에 위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HBM 쪽의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시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0억 불 중국발 그 수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약간 이제 훼손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동반해서 이제 빠졌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고대형 메모리라든지 이런 쪽은 AI라든지 클라우드 확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 볼 때 계속해서 성장하는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네네. 요 고점대 돌파하는 자리에서 굳이 뭐 따라가면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눌리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약간 이제 매물만 조금 제거해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눌릴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28,000원대 언저리 정도까지 밀리면은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고 관심 가져보시라고 하나마이크론 한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 이외의 종목들도 지금까지의 현상을 본다면 대부분 다 고가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뭐 들고 있는 자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새롭게 좀 관심 가질 수도 있는 구간일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HPSP,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장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2차 전지들이 오늘 급등 나왔지만 그 전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급락세, 하락세를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대형 메모리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지든지 간에 꿋꿋하게 흐름들을 이어왔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동엽 반장님은 어떤 종목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7등 차지한 디알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디알텍. 네. 네, 디알텍은 뭐 쉽게 기업 설명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하러 갔을 때 찍는 엑스레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바로 판독이 돼가지고 뭐 어떤 상태다, 몸에 어떤 이상이 어떤 징후 같은 것들이 금방 좀 표현이 되는 것처럼, 네, 그걸 이제 디텍터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치과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이가 아파서 치과 가시면 또 이를 또 엑스레이로 찍어서 판독하는 그런 디텍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일본에 이어가지고 유럽 쪽에 공급 업체를 확정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장중 강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붙은 종목이고, 네네. 이거 외에도 그 회사 대표가 한 8월쯤에 굉장히 자신들의 그 4가지 부가가치 디텍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면서 주가의 급등이 한번 나왔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가 가격대가 한 2,000원대에서 한 7,000원대까지 단숨에 한 2달 사이에 크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가 4,000원 밑으로 좀 가격 조정 이후에 오늘 장중 5,0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송유관을 뭐 검사하는 디텍터라든가 또 유방암 검사용 뭐 3D 디텍터라든가 유망한 섹터에 괜찮은 기술들을 적용하는 디텍터 종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단에 크게 좀 도움이 될 거는 같은데요. 당장은 8월에서 9월 달 형성됐던 가격대에 어떤 부담감이 있는 만큼 오늘도 5,000원대 살짝 넘은 움직임에서 다시 되밀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어떤 가격 전개에 있어서 5,000원 정도 돌파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4,000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밀릴 때 다시 가격 비중을 채워놓으시는 그런 전략을 좀 몇 번 반복하시면
설사 9월 초에 한 6, 7천 원대 물려졌던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좀 돌파가 몇 번의 매매를 통해 가지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진짜 지금 DR텍도 그렇지만 뭐 2차 전지 부분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쉬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에서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행위들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시장 오늘 굉장히 이제 폭등 랠리였기 때문에 뭐 지난 주말보다 잔고가 조금 개선은 되셨겠지만 아직까지 사실 오늘도 앞서서 우리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엄청나게 큰 변동성으로 날아간 종목들에 의한 지수 상승이 굉장히 클 뿐이지 대다수 종목들은 사실 오늘 자체 0%에서 한 1%대 상승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주다가 만 상승이고 최근에 한 2달 가까이 있었던 지수 낙폭일 때 같이 고점 대비해서 30-40% 밀렸던 종목들이 사실 그렇게 복원력이 센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앞으로 시장 전개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등을 기다렸다. 근데 오늘 같은 반등이 나왔는데 정작 내 거는 오늘 뭐 5%, 7% 지수 오른 만큼 오른 종목이 그렇게 많진 않으실 테죠. 그렇죠? 예, 대형주들만 신나게 그렇죠. 두 자릿수 올라간 그런 상태니까 내일은 제가 봐서는 좀 순환매도 나오고 중소형주에도 좀 뭐 순환매가 나올 거는 같은데 결국은 최소한 지수 오르는 정도보다는 강한 종목, 그쪽으로 사실 약간 그 비중몰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대법 반장님 한 종목 더 지켜봐 주시죠. 예, 오늘은 이제 9위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실은 이제 SK 하이닉스 하면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 현재에서 오늘 이 종목을 주목하게 되는 포인트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시장이 반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냈던 시가총액 12종목 안에는 이 종목 단 한 종목밖에 없어요. SK 하이닉스가 13만 전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가 왜 올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는 D램 가격 상승입니다. 일단 그 D램 가격이 10월 달 들어서 9월 달부터 10월 달로 올라오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어떤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이 흐름으로 주가가 반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앞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이제 그 엔비디아나 AI를 생산하는 이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계속 지금 이제 HBM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HBM 쪽에서는 세계 탑이란 말이에요. 이 탑인데 새로운 HBM을 계속 이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내년도에 어떤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수급까지 받쳐졌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4일 연속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수가 3일 연속 들어왔으니까 지금 시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뭐 과도한 매도에 있던 애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얘는 52주 신고가를 냈다는 것은 주봉상으로도 고점을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2021년도 3월 5일 날 찍었던 15만 원대 여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 52주 동안은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종목이 가면 지금 현재 소부장 관련주들을 다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HBM 관련주들 아까 이동근 대표가 몇 개 종목을 소개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내는데 소형주들은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소형주들 나면 이게 효과가 굉장히 앞으로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을 다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반도체 업황 자체를 조금 좋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승 흐름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종이 좀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들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상승 흐름이 상당히 또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동근 반장님은 어떤 종목 봐주시겠습니까? 포스코 DX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네. DX는 사실 이제 포스코 그룹의 엔지니어링 그리고 계열사 IT 서비스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공장 신설이라든지 2차전지 설비 투자 확대에 가장 포스코 그룹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또 그래서 이전 상장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별로 2차 전지주들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꽤 큰 폭의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딱 나오니까 그대로 추세를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터져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대량 거래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기는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술적 흐름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보면 약간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 쉬어가는 구간을 좋은 포인트로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잠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흐름들이죠. 요 종목이 뭐 급등했던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포스코 그룹의 이차전지 쪽 집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전권 이런 내용들이 호재가 재료가 있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2차전지주들이 약간 이제 눌리면서 이렇게 이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동사 같은 게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이전 상장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앞두고 있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후에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58,000원, 59,000원짜리 이 정도는 상당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눌림 매수 관점에서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크게 본다면 에코프로 그룹 관련해서 볼 수 있고 포스코 그룹 관련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 관련해서는 이동근 반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쪽, 그쪽이죠. 뭐 양극재하고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 뭐 이런 쪽이 되겠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양극재, 연극재부터 해서 철강까지 이렇게 보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가 좀 안전하네 내지는 또 기다리면 올라오네 이런 쪽으로 보면은 포스코 그룹주가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뭐 포스코나 에코프로 그룹이나 둘 다 소재를 생산하고 이런 기업입니다만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쪽. 안 그러면 조금 이제 철강까지 같이 아우르면서 같이 보는 쪽은 저는 포스코 그룹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와서일까요? 유튜브 방송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동엽 반장님은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좀 봐주시겠습니까? 뭐 가장 우리 시장에서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네, 사실 좋죠. 아침에 시장이 급등해서 출발했지만 삼성전자는 서너 시간 움직임이 동안 없었어요, 진짜. 계속 네. 보합 내지는 마이너스까지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종가가 제일 높게 끝났습니다. 예, 그 덕분에 마지막에 한 20포인트 더 올라서 지수가 끝났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웬만한 대형주들 평균적으로 한 4, 5% 정도는 올랐으니까 그만큼 올랐으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한 160 정도 이상 올랐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앞서서 우리 하이닉스 얘기할 때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뭐 디램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HBM 쪽의 양강 구도의 형성이라든가 또 이쪽은 또 특별히 또 스마트폰이나 가전 쪽도 하기 때문에 이쪽의 신제품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일부 있는데 제가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거는 삼성전자만 어떻게 보면 좀 아낌을 당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얘 아직 남았다. 이런 생각이 좀 불현듯 들어서요. 다른 종목들이 사실 오늘 굉장히 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했지만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보면 오늘 사실 지수 까먹은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였는데 뭐 막판에 도약이 조금 인상적이었고 이 종목 역시도 기간은 한 열흘째 외국인은 한 4, 5일째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녀석이 한번 용트림을 해서 약 2년 반 전에 있었던 2021년도 그 1월 달에 삼성전자가 한 6만 원대에서 9만 원대 갔던 그런 그 흐름 중에 하루라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날이 있으면 이 또한 또 지수가 한번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삼성전자 마지막에 1% 점핑 나왔다. 그리고 지금 길을 모으고 한번 터뜨리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삼성전자까지 오늘 상방으로 좀 많이 잡았었다면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도 상당히 또 많은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살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복 대표님은요, 9위에 있었던 SK하이닉스 그리고 다날 살펴주셨고요. 자, 이동근 반장님은요, 하나마이크론과 포스코 DX 살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김동협 반장님은요, DR텍과 삼성전자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시장을 뒤흔든 종목 하이라이트 살펴드렸습니다. 자, 우리 수사 반장님들께서 포착한 유망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복 반장님. 네.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저 역시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고르셨을까요? 시세가 좀 몰린 종목 고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 좀 못 움직인 종목을 고르셨을까요? 저는 못 움직이는 종목을 골랐습니다. 야, 근데 오늘 같이 네. 이렇게 좋은 날 움직이지 않았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골랐던 종목은 워트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워트는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요. 반도체 공정 8가지 공정 중에서 포토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포토 공정 안에 온습도를 이렇게 조율하는 이런 장비, 이런 그 THC라는 장비를 만드는데, 이 반도체는 일정한 어떤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줘야만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일본 기업들로 독식했던 이 기술이 이제 그 워트라는 이 회사가 들어오면서 이쪽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365일 동안 고도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장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특히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돌아설 때 이 회사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제 반도체 산업을 우리는 2024년도 1분기가 사이클적으로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어떤 이런 기운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까지 어떤 시장 흐름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과거에 지금 현재 자료들을 보면 그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오면서 매출은 일정 부분 늘고 영업이익은 거의 지금 현재 매출 대비 20%를 유지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업황 사이클이 좋아지는 이런 시장 흐름하고 맞물리면 얘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수급이 완전히 다 풀려 있는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오르다가 가격 조율을 오늘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가격 조율이 적당히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면 이제는 이 가격에서 한 단계 더 위로의 변화가 나올 때가 됐다, 그렇게 보고, 오늘 이제 13,000원대의 가격 조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 13,000원대에서 이제 재차 지금 현재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다면, 물론 이제 아래로 내려갔을 때 조건은 12,200원이 저점인데,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저점 매수해서 직전의 고점인 15,000원대를 살짝 터치하는 이런 때까지 바라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 워트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동근 반장님은 어떤 유망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계속
소개를 드리는 쪽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유진테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그 중에 이제 방막 형성 과정의 장비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이제 국내 대기업 반도체 기업에 납품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2021년도, 22년도에 뭐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만 앞에도 계속해서 HBM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직까지 뭐 HBM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DDR4라든지 이런 쪽의 비중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2023년도에 한 18에서 20% 정도, 내년도는 뭐 그보다 훨씬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그 D램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D램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줄이지는 않았거든요. 늘렸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유진테크와 같은 전공정 장비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실적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잠시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이 좀 뭐 오늘 반등이 나와서 좋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아직까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 라인에 들어와 있거든요. 44,800원대라는 이쪽에서는 조금 하면은 에이 물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2019, 20년도에 올라오는 시점에서 비교해서 보면 한 요 정도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요 노란 박스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 이제 내년도 실적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55,000대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만 원대 정도 눌리면은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 좋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동엽 반장님은 어떤 유망주 포착하셨을까요? 예, 저는 오늘 서진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이제 에너지원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에너지원이 채택되더라도 그것들을 저장하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ESS라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사가 사실 굉장히 하는 그 섹터의 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된 또 뭐 그것도 하고요, 통신 장비도 만들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화물 쪽 쓰이는 컨테이너도 만드는데, 동사 원래 출발의 알루미늄 가공 쪽에서 굉장히 전문 기술이 있고, 또 베트남의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ESS 관련된 매출단이 가장 그 업에서 주업으로 매출단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 ESS 관련해서 플루언스라든가 포인이라고 하는 글로벌 탑 10 안에 드는 업체들과 굉장히 큰 금액의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창으로도 삼성 SDI 쪽으로 굉장히 납품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작년도와 올해도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잘 안 나왔고, 이런 부분이 좀 이연이 됐는데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200~300억대 정도인데요. 내년도 지금 컨센서스는 보통 낮게 잡아도 1,100억에서 한 1,300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300%에서 400% 가까운 영업이익의 신장이 예상되는 종목으로서 봤을 때는 현재 바닥권에서 어제 오늘 이제 200일선을 돌파한 기술적인 모양도 좋고, 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 비중이 좀 높은 상위 종목 한 10위권 정도에 놓여 있는 종목이었는데, 당분간 공매도 금지가 되는 만큼 동사도 좀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반장님들의 유망주 찾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내일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대복 반장님, 내일 시장 오늘처럼 좋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뭐 저도 오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대로는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주가가 코스피가 이제 5.6%고 코스닥이 7%가 올랐으면 사실은 이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올라도 이건 굉장히 큰 상승이거든요. 그 상승을 하루 만에 올랐다는 건 지금 오늘 살 때는 그렇지만 내일 가보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다.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내일은 종목 수도 줄어들 것이고 종목의 탄력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일은 단기 상승에 대한 매물 압박을 분명히 받을 거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내일은 추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장주 쪽으로 선별해서 슬림화를 대비하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근 반장님은 내일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 상승이 크게 나온 날이면 내일 시장은 뭐 역대 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이제 매일 요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주식 못 하죠. 아, 예, 예측이 안 되는데요. 뭐 솔직히 뭐 제가 여기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변수에 따라서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주식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시장은 어차피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이례적이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야, 이 시장이 안 좋아서 공매도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시장만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가는 거니까 내일은 조금 저는 좀 관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주말에 갑자기 이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올라왔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커버를 하면서 상당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했을까라는 고민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고민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선물에서 나타났거든요. 네. 예, 선물에서 미결제 감소에 대한 내용들이 막판에 나왔고 선물 매수를 15,000개 정도까지 늘려나가다가 막판에 또 이제 줄이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일은 또 감안하시면서 좀 보셔야 된다. 다만 지금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제가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편다라고 하면은 그건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정 포인트를 찾아서 여러분들 수익을 올리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동엽 반장님은 내일장 전망 어떻게 좀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우회적인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다 좀 뜨악하셨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루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반등을 오늘 한꺼번에 해줬는데요. 제가 뭐 기술적으로 사실 잘 뭐 표현드리기 좀 어렵지만 과거에 우리 이제 공매도 금지와 함께 과거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뭐 경험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2000년도 3월 달에 시장이 폭락했던 그 팬데믹 초기 때 시장이 한 1,500이 깨질 정도로 크게 내려갔을 때 그 즈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바닥권에서 첫날 굉장히 돌리던 날 7%가 올랐어요. 코스피가. 오늘보다 더 했습니다. 네네. 바닥이긴 하지만.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7%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일 정도는 뭐 연속성을 가지면 좋지만 뭐 기대하지 않은 뭐 반락이라든가 뭐 또 되밀림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일보다도 모레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내일 어떤 흐름을 가지고 단정하기보다는 최소한 강약 강이냐 강강 강이냐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을 한번 유추해보는 내일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2, 3일 추이 계속 보시는데 제가 오늘 뭐 내일장 한둘 평은 아직 배고프다 이래서 옛날에 히딩크 감독님 발언처럼 우리 어찌됐든 뭐 여러 변수로 인해서 코스피가 400 빠졌다가 지금 200 올라왔으니까 정상적인 레벨에는 아직 반밖에 안 찼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충분히 정상 범위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 100에서 20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단순 무식하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뭐 채팅창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함께 해주고 있는 것만큼 오늘 시장은 마무리가 됐고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부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공개 방송 세 분 다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대복 반장님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잠시 후 20시부터 공개방에서 못다한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소외됐던 종목군들을 딱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근 반장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9시에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내일 무료 방송이 아침 8시부터 해서 장 마감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실 뭐 지수 분석 지금 힘들어요. 대단히 힘듭니다. 저도 뭐 지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내일 시장을 좀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또 진행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엽 반장님도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좀 섣부른 전망이지만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창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오늘 급상승 아니더라도 내일 이후에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반장님들의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내일 시장 이어서 좀 기분 좋게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